남춘천역 앞 유기견 구조 대작전 그 두 번째 이야기. 6차선 도로를 넘나들며 위험한 노숙을 했던 강아지는 과연 무사히 구조됐을까요? 강원 365 제작진들과 춘천 시민들의 합심으로 이뤄낸 그 결과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10년 동안 강릉 규방 문화의 맥을 이어오던 강릉 자수박물관이 올 연말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라질 위기에 놓인 강릉 동양자수박물관. 문제는 무엇이고 대책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는 쌀쌀한 늦가을. 큰 일교차에 면역력 떨어지기 딱 쉽죠? 가을 향기 가득 담은 예쁜 꽃차와 다양한 약초로 만든 진한 한방차. 맛과 멋, 건강은 덤으로 따라오는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를 느껴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1월 10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수입니다. 네. 여러분 다들 김장 하셨나요? 이 겨울철 반양식 김장은요. 집집마다 빼놓을 수 없는 연례 행사인데요. 네네. 그런데 이 김장 풍경이 올해는 또 예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하죠. 맞습니다. 올해 여름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계속됐던 태풍의 영향으로 이 배추의 작황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배추가 금추라고까지 불리면서 김장을 포기하는 가정, 이른바 김포족이 늘었다고 하고요. 시판되고 있는 포장김치가 품절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김장 시기에도 또 다른 점이 보인다고 합니다. 사실 해마다 이맘때 김장을 시작할 때인데 올해는 네. 좀 다른 모습이라고 해요. 한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절임 배추를 주문한 고객의 50% 이상이 네. 예약 발송일을 이달 하순경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일주일가량이 늦은 건데 배추나 무와 같은 그 김장 채소 가격이 좀 안정세에 접어들고 나서 김장에 들어가야겠다, 이런 가정이 많다는 얘기겠죠. 네, 예. 다행히도 채소값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파와 마늘 등 양념값이 또 문제라고 하는데요. 네. 얼른 이 장바구니 물가가 좀 잡혀서 주머니 사정 보지 않고 좀 넉넉하고 풍성하게 겨우내 우리의 식량이죠. 김장 담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재미난 일상 이야기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카카오톡 앱 열어주시고요. 네. 강원 365 검색해주시고 친구 추가 눌러주신 후에 메시지 창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고 싶으신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한 미션이 있는 날이죠? 맞습니다. 예.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특별한 여러분들 시청자 미션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요, 삼행시 주문진입니다. 오늘은 네. 특별하게 카카오톡 앱으로 주문진으로 삼행시 지어서 보내주시면요. 네. 저희가 한 분 선정을 해서 가정용 믹서기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큰 자,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 함께 이끌어주실 박진영 리포터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진영 씨가 정말 반가운데 네. 인사도 담백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진영 씨와 더불어서 더 반가웠게 느껴질 법한 소식이 네. 지난주에 방송됐던 그 유기견 구조가 맞아요. 됐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이게 방송에 네. 나간 이후에도요, 많은 분들의 그런 관심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랫동안 거리를 떠돌며 지내다 이 구조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과연 잘 구조가 됐는지 화면을 함께 만나보시죠. 4개월째 집을 잃고 거리를 떠돌던 유기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SNS를 통해 시민들의 관심과 애정을 받으며 지냈는데요. 그런 녀석을 구조하기 위해 시민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기민한 움직임에 결국 놓치게 되고 그렇게 호련히 사라진 녀석. 과연 이 유기견에게도 봄이 올까요? 가을 햇살이 내릴 쬐는 춘천 MBC입니다. 이곳에서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있는 이 녀석. 춘천 시민들의 마음으로 구해 춘심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아이 깜짝이야. 여긴 우리 집이지. 거리를 떠돌던 이 녀석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된 걸까요? 사라졌던 춘심이로 보이는 유기견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간 곳.
그토록 기다렸던 춘심이었습니다. 오. 하지만 거듭된 구조 시도로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 작은 소리에도 자리를 뜰 만큼 경계심이 심해져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구조에 실패를 했었잖아요. 네. 행여나 또 도망갈까 섣불리 다가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나긴 여정에 돌입. 춘심이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며칠 밤낮으로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물론 춘심이는 틈을 보이지 않았지만 말이죠. 답 없는 짝사랑은 계속되고 우리 피디님 이제 마음이 좀 열일하셨네요. 열렸을까요? 며칠 후 춘심이와 친해졌다고 생각한 제작진. 드디어 3차 구조에 나섰습니다. 경계심을 풀 수 있도록 먹이를 배불리 주고 잠이 들길 기다렸는데요. 하루빨리 안전한 곳에서 다시 만나자. 춘심아. 그렇게 다시 시작된 구조 타임. 이번엔 성공할 수 있겠죠? 다들 정말 수고가 많으세요. 제가 지금 궁금하네요. 네. 오늘은 성공할지. 맞아요. 네, 상태고 하다 보니까 저희 트레이너들이랑 같이 함께 여기 촬영팀 분들이랑 같이 들어가서 바로 맞고 조금 구조를 하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혹시나 차도로 도망칠까 그물로 막으며 천천히 접근하는데요. 또다시 분주해진 구조팀. 잠자던 춘심이가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조금씩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눈치 참 빠르네요. 천천히, 천천히 상황을 살피던 중 잽싸게 뛰어가는 춘심이 또 눈치챘나 봐요. 가면 안 또다시 되는데. 추격전이 된 구조작전. 근처 초등학교로 들어간 춘심이를 잡기 위해 어둠 속을 달려야 했습니다. 학교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지만 만날 수 없었던 춘심이. 아이고. 다행히 시민들의 제보로 다시 만났는데요. 춘심이가 돌아온 이유는 바로 이 구역 원조 인싸 깜돌이 때문입니다. 식당에서 기르는 강아지인 깜돌이는 떠돌던 춘심이에게 자기의 집과 사료를 내어주고 정작 자기는 찬바닥에 앉아 무심하게 곁을 지켜주는 매력남. 춘심이가 가면 깜돌이도 간다. 야심한 밤 거리 데이트는 물론이고 알콩달콩 애정 행가까지. 춘심아, 너 원래 이런 사이가 애였어? 좋아요. 지금껏 좀 본 적 많은 없는 애교 춘심이었군요. 대방출. 헐렁 누웠습니다. 아유, 배를 나 보이면서. 귀여워? 아이고 들켰다. 의심도 많고 겁도 많은 춘심이. 내가 먼저 먹어볼게. 깜돌이가 먹으면 춘심이도 먹는데요. 춘심이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존재인 깜돌이. 그래서 그런지 몇 번의 구조에도 이곳을 떠나지 않는 거겠죠? 춘심이가 왔다는 제보를 받고 이번엔 밝은 낮에 춘심이를 구조해보기로 했는데요. 곤히 잠든 낮잠 시간이 바로 구조의 골든타임. 구조팀이 근처에 숨어서 대기하고 식당 사장님께서 춘심이가 잠든 순간에 맞춰 신호를 보내줬습니다. 살금살금 조용히 다가가는 구조팀. 제가 다 모두 떨리네요. 조용히 하세요. 과연? 긴장되는 순간. 이번에 그겠죠? 손에 땀나요. 어떻게 잡아왔나요? 진정해 춘심아. 너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야. 구조에 성공을 드디어 합니다. 구조에 성공한 춘심이. 드디어 구조에 갑작스런 성공했네요. 상황에 일단 많이 베개의 놀랄 수밖에 역할을 없는데요. 했습니다. 오랜 구조 시도 끝에 이렇게 만났습니다. 아이고, 벌벌 떠네요. 무섭나 봐요. 약간은 많이 원망스러운 놀랐지? 표정. 그러게요. 이 개들 특성이 사람들한테 많이 치이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기 때문에 엄청 예민하고 다른 강아지들 반려견들보다는 더 의심도 많고 경계를 거리를 많이 주어서 저희가 3일 동안 밤낮 가릴 거 없이 따라 붙었는데 아이도 지치고 저희도 지치면서 이제 아이가 좀 온순해지면서 이렇게 포획을 할 수 있어서 안전하게 너무 그냥 기쁜 마음뿐입니다. 일단은 이제 행복한 반려 생활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주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떠돌이 생활로 건강은 괜찮은지 걱정이 됐는데요.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동물병원에 왔습니다. 지금 일어난 모든 상황이 낯설고 두려운 춘심이.
과연 춘심이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네, 사상층도 음성이고 혈액 검사는 다 정상으로 나왔어요. 건강하고 촉진상으로도 골격기 전혀 이상 아, 없고 정말 고관절이 다행이네요. 좋은 상태로 네. 좀 튼튼한 상태고 다만 이제 쓸개골이 이제 살짝 빠지는 일기 증상을 보이는데 보통 일기는 정상적인 아이들도 다 가지고 있는 정도 수준이고 잘 유지돼서 관리하면은 건강하다는 뜻이네요. 건강하게 정말 다행이네요. 아주 건강한 상태입니다. 혹시 주인이 있을 수도 있기에 마이크로칩 검사를 했습니다. 있네요. 침이 있나 봐요. 아니에요. 이건 진짜 네, 찾을 수 있어요. 어머 세상에. 네. 춘심이의 원래 이름은 메리. 메리였구나. 다시 주인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작은 희망을 품어봅니다. 힘이 있었네요. 그러게요. 춘심아, 조금만 기다려. 메리인데, 메리. 우리 쪽하고 2마리 내가 가져왔어요. 저 아파트 대개동에서 살면서 그걸 잊어버렸어요. 데려가시긴 힘드시다는 거죠? 예, 예. 여기 지금 화천에 이사 왔거든요. 아, 원래 주인분이군요. 일말의 희망을 가져봤지만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임시보호처로 가기 전 깜돌이를 만나기 위해 잠시 들렀습니다. 외로운 거리 생활에서 힘이 돼준 소중한 친구. 오빠,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일주일 후 오랜만에 꿀잠으로 일상을 보낸 춘심이. 그리고 제작진이 밤낮으로 보살핀 결과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도 잘 먹고 아이고, 잘 싸는 아이고, 그야말로 건강해. 우리역의 순대장이 됐습니다. 물론 여전히 겁도 많고 새침하지만 마음의 빗장을 여는 날이 올 거라 믿어요. 그런 우리 춘심이에게 따스한 봄이 되어줄 분 어디 안 계실까요? 네, 짖지도 않는 아주 착한 아이입니다. 구조되는 과정이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저렇게 잘 지내고 있는 모습 보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건강 상태가 좋다고 하니까 참 안심이 되네요. 맞습니다. 이 오랜 시간을 밖에서 지내다 보니까 제대로 된 밥도 못 먹었고요. 또 늘 긴장한 상태에서 잠을 자다 보니까 잠도 잘 못 잤는데요. 이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결론에는 이제 건강하다고 하니까 전 너무 그게 너무 이쁘고 기특하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아까 그 검은 강아지였나요? 깜돌이. 네네네네. 깜돌이랑 그가 어울려서 노는 모습 보니까 정말 애교도 많고요. 맞아요. 상당히 온순하다, 귀엽다 이런 생각 가져봤습니다. 그 내장되어 있던 칩으로 옛 주인을 찾았지만 안타깝게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서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따뜻한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춘심이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우리 춘천 MBC로 이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우리 춘심이는 현재 사회화 교육도 잘 마치고 있고요. 네. 또다시 우리 새로운 보호자님과 이런 새로운 프로젝트도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삼행시 미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 채널과 카카오톡을 통해서 많이 응모해 주세요. 자, 오늘 우는요 주문진으로 보내서 저희가 응모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뽑아서 가정용 믹서기 보내드릴 테니까 많이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자, 그러면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동에서 온 소식인데요. 강릉 지역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강릉 자수 하면 다들 유명하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예로부터 강릉 지역에서는요, 옷이나 보자기 그리고 침구류에 술을 놓았는데요. 그 색채나 문양이 워낙 뛰어나서 작품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강릉은요, 예로부터 이 자수 공예의 그런 공방이라고 불렀는데요. 그 이유만큼 굉장히 유명한 이유가 있죠, 바로. 네, 그 자수가 전시되던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의 그 메카로서 역할을 해오던 박물관이 네.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게 문제입니다. 아니, 맞아요. 그렇게 잘 되고 있는데 네. 왜 그런 전시회가 왜 사라지죠?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어찌된 사연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강릉 자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19세기 강릉 지역 여성들이 만들었던 강릉 자수는 독특한 문양과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요. 강릉에 이 자수박물관이 생긴 지도 어느덧 10년입니다. 더 많은 활동과 도약을 기대해도 좋을 이 시점,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로 이 자수박물관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건데요. 과연 대책은 없는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강릉시 죽헌동에 위치한 동양자수박물관. 이곳엔 우리가 흔히 보아왔던 전통자수와는 조금 다른 디자인의 작품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수를 놓은 수보작이며 쌈지,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무늬들. 오로지 강릉에서만 볼 수 있는 형태의 강릉자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 현재 등록된 전문 박물관으로서는 규방 분야에서 유일한 박물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박물관은 특징이 한국과 중국, 일본, 동아시아 세계 자수의 중심이죠. 예, 보통은 이제 한국 자수만 많은 분들이 이제 수집해서 전시를 하는데 저는 이제 중국, 일본까지 이렇게 확장을 했는데 그 이유는 한국 자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동아시아의 그 큰 틀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 중국 자수를 제가 수집을 했어요. 일본, 중국과 견주어 봤을 때 독특함과 작품성에서 훨씬 우수하다 평가를 받고 있는 강릉자수.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예대전에 2번이나 대상을 수상한 건 물론이고 강릉자수의 문양은 평창 동계올림픽 포스터에도 활용될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수를 보는 순간에 우리 어머니를 보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힐링을 받은 거죠. 예를 들면 자수 속에는 어머니 아름다운 그 문양 디자인 있잖아요. 문양 디자인 그리고 화려한 색채 그리고 아름다운 그 속에 담기는 스토리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문화 콘텐츠로서 엄청나게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전문적으로 공부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전문 인력도 부족하고 재정 자립도 역시 고전을 금할 수 없었는데요. 지난 10년간 박물관을 운영하며 겪었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고생은 고생이 아닐지 모릅니다. 강릉시에서 날아온 청천벽력 같은 소식. 오는 12월 공간 사용기간이 만료되면서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이 오갈 곳을 잃게 된 거죠. 8월 한 중순이에요. 8월 중순에 그 강릉시에 그 책임 있는 위치에 계신 분이 오셔가지고 죄송하지만 연말이 되면은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강릉 시립미술관이 위협에서 그 운영하는 시립미술관이 여기로 이전하게 돼서 방침이 돼서 결정이 돼서 불가피하게 이 박물관을 떼야 되겠습니다. 옮겨야 되겠습니다. 시 차원에서는 여러 행정기관들의 시설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 물론 자수박물관의 가치와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형평성 문제로 재계약은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강릉시가 제안한 이전 계획 역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데요. 시가 솔직히 제가 원하는 대안을 제시를 못한 거죠, 사실은. 이 박물관이라는 게 10년간 여기서 입지 조건을 만들었잖아요. 홍보를 하고. 그리고 이게 또 이 자수라는 건 아주 유물이 예민해가지고 온습도니 뭐니 모든 조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히 어느 공간을 옮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에다가 참 이거는 참 너무 안타깝다, 아쉽다 그런 얘기를 했죠. 박물관 이전 대책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150명으로 구성된 강릉자수 서포터즈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20일도 되지 않아 1,500명이 서명하는 등 많은 이들이 이 문제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릉 자수가 글로벌 브랜드로서 또 성장할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강릉이 글로벌 도시로 가려면 그 도시의 정체성이 드러나야 되는데요. 강릉 자수는 강릉의 역사성과 또 고유성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외국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도 충분히 글로벌 도시의 가치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적이어서 오히려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는 작품들, 화려한 오방색, 추상적인 문양. 이는 세계 다양한 예술과의 접목도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이대로 강릉자수가 사라지지 않기 위해선 브랜드화를 통한 지역 자원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리가 문화 정책에 있어서도 어느 하나를 버리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는 함께해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융합적인 문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 또 오즈컷 일대의 공간에서
함께 문화자원을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수박물관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자수 작가들의 작품입니다. 고전에 모티브를 두었지만 현대적이고 세련돼 젊은 층의 호응을 얻고 있죠. 작가님 여기서 어떤 작업들 하고 계시나요? 네, 저는 규방공예 작가로서 강릉 자수보자기를 모티브로 하여서 그 재현과 그다음에 창작을 이렇게 중심하고 있습니다. 네, 유독 여기 손에 꼭 쥐고 계신 거 요거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일단 대상 두 글자가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이에요? 네, 이 작품은 안경 닦기인데요. 강릉 자수보자기나 또 강릉의 자수를 가지고 모티브를 하여서 안경 닦기를 만들어 봤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되게 현대적이고 감각적이거든요. 약간 제 스타일인데 네, 이게 전통 자수에서 따온 거라고요? 네, 그 동양자수박물관에 있는 아기버선에는 굉장히 이런 현대적인 이런 디자인으로 작품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닿아서 작품으로도 만들고 이렇게 상품으로도 만들고 또 재현도 해갖고 4년쯤 전에 저희 제자들과 함께 동양자수박물관에 있는 이렇게 매력적인 작품들을 재현한 전시를 한번 했었어요. 동양자수박물관은 강릉의 전통문화를 살리는 작가들의 구심점이자 작품 활동의 모티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을 이어가지 못한다면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소통, 지역민들의 사랑, 나아가 세계 속에 인정받는 강릉자수로 거듭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강릉 자수보자기와 자수문화는 그 전국 각지에서 다들 알고 계셔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서 그 값어치를 인정해주고 있는 거를 이제 많은 노력 끝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모두 힘을 합해가지고 이게 이제 시너지를 내야지 되는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는데 반쯤 오다가 이게 이제 흩어지게 된 기분이어가지고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죠. 강릉시가 문화예술의 도시, 관광 거점 도시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과 예술인들의 작품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전통과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향을 모색하기를 바랍니다. 네,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다양하고 독특한 작품들도 있었고요. 또 가치를 인정받는 작품들이 참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연말을 끝으로 오갈 곳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참 안타깝네요. 맞습니다. 사실 화면을 보기 전까지는 옛날 작품이니까 좀 고전 쪽일 거라는 생각을 갖고 봤는데 전혀 아니었고요. 굉장히 세련됐고 요즘 말로 좀 이제 스웩 있다 그러죠. 예, 네. 아마 조금의 변화만 준다면 젊으신 분들도 아마 좋아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고리타분한 것들이 아니고 지금 시대도 딱 맞는 그런 작품들인데 그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진다고 하니까 참 안타깝네요. 맞습니다. 강릉시의 입장도 분명 있겠습니다만 지역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박물관이 존속할 수 있는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은 지금 오늘은 충북으로 가볼 텐데요. 네. 은퇴 후의 시기를 여유롭고 또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 도심 속에 단독주택을 지은 중년 부부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부의 주택, 외관과 인테리어는요, 지중해 풍으로 꾸며졌고요. 외부 정원은 아름드리 나무가 채워졌다고 합니다. 그 아름다운 공간 지금 화면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은퇴 후 신중한 고민 끝에 도심 속 단독주택을 지은 분이 있습니다. 그 집에서 매일매일 행복을 쌓아가고 있다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빛이 나는 집. 인생의 황혼기에 여유를 찾아준 오늘의 마이맨션으로 안내할게요. 벌써 늦가을에 접어들었네요. 가을 감성이 물씬 나는 이곳은 청주시 오창입니다. 금빛 황혼기를 보내는 오늘의 마이맨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안녕하세요. 마이맨션입니다. 어서 오세요. 완벽한 가을날을 보내고 있다는 이정옥 씨입니다. 오렌지색 스페니쉬 기와와 알록달록한 벽돌이 돋보이는 집.
대지 면적 518제곱미터, 연면적 228.6제곱미터의 2층 주택입니다. 건축주 부부가 노후를 보내기 위해 정말 공들여 지었는데요. 올해로 딱 10년이 됐습니다. 주택에 사는 맛을 느끼게 해주는 정원. 이 집을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부부가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까지 직접 심고 가꿨다는데요. 건축주의 부지런한 성격이 엿보이죠? 사계절 다른 얼굴을 하는 정원은 가족과 지인들이 좋아하는 핫플레이스이기도 합니다. 손주들에게는 놀이터로, 지인들에게는 소통의 공간인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집을 구경해 볼까요? 선생님, 이 정원도 정원이지만 집 외관도 참 멋져요. 지중해풍식 주택 같은데요? 네. 그 당시에는 아마 이런 게 많이 유행했던 것 같고 어느 집을 가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인테리어 하시는 분한테 저희도 이런 집을 하고 싶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런 컨셉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했는데 하여간 만족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 집하고 선생님하고도 잘 어울려요. 그래요? 닮았어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또 어떤 모습인지 궁금해요, 선생님. 그래요? 구경 좀 시켜주세요. 네, 그럴게요. 네. 남향으로 배치된 집. 사계절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데요. 발코니며 차양, 그리고 벽에 있는 벽돌까지 모두 지중해식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들어오세요. 네. 우와. 어머, 실내는 더 이국적이네요. 층고도 높고요. 네. 우와, 인테리어도 정말 독특한데요? 네. 우와. 이런 거 좋아하시나 봐요? 네. 제가 이런 걸 좋아해서요. 진짜요? 이렇게 한번 꾸며봤어요. 예. 와, 앤티크와 지중해풍 인테리어가 절묘하게 섞여 있는 거실. 멋스러우면서도 밝은 분위기가 나는데요. 부부의 주 생활 공간인 만큼 편안하면서도 경쾌한 느낌이 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인테리어를 했답니다. 방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늑한 분위기를 살린 안방과 수납 공간이 많고 넓은 드레스룸. 작은 방에서는 책이 솔솔 읽힐 것 같고요. 베이지 톤의 독특한 원목으로 가득한 주방. 결코 평범하지 않은 지중해풍 분위기가 솔솔 납니다. 부부만 사는 집의 2층 공간은 어떤 모습일지 함께 올라가 볼까요? 창밖 풍경도 좋아 남편이 주로 이용하지만 가끔 찾아오는 아들과 손주 등 온 가족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기도 하죠. 이렇게 간소한 듯하면서도 모든 가족을 배려한 단독주택. 그런데 이곳에 뭔가 특별한 공간이 있다는데요. 여긴 작은 방 같은데, 여기 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이쪽에 들어가면 비밀의 방이 있어요. 정말요? 기대돼요. 궁금하시죠? 네. 보여드릴게요. 우와! 어머! 유혜정 리포터를 놀라게 한 이곳은 바로 우리 전통 분위기가 물씬 나는 황토 찜질방입니다. 세상에, 비밀의 공간이 황토방이었어요? 그럼요. 선생님, 아니, 지중해풍 주택이잖아요. 반전이죠. 완전 반전이에요. 여자분들은 따뜻한 걸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 곳 정도는 황토방이 있어서 쉽게 따뜻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저희가 건축박람회를 가보니까 이러한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축박람회에서 보고 거기에 매료가 돼갖고 처음에는 직접 장작을 떼기도 했지만 지금은 기름 보일러로 바꿨다는데요. 황토 찜질방 분위기가 아주 그만입니다. 따뜻하구만. 문만 열면 푸른 기운을 볼 수 있는 단독주택. 황토 찜질방에 앉아 바라보는 바깥 풍경까지 정말 완벽합니다.
10년 되셨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처음 이 집을 짓고 이곳에 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한 35년 이상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휴식이 필요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것 같아 갖고서 고민하다가 명퇴를 하고 마당 있는 집에서 좀 살아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충북 권내는 물론이고 저 양평 이런 데까지 많이 다녀봤어요. 그랬는데 제 생각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멀리 가면 안 된다, 시골로. 그래서 또 여기가 계획도시이다 보니까 녹지 공간이 많아요. 공원도 많고. 그래서 저희 나이 때에는 이곳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집을 짓고 지금 10년째 살고 있는데 하나도 불편함이 없고 대만족하고 있어요. 예. 오늘의 마이맨션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토목공사로 도로보다 높인 부지, 높은 층고로 개방감과 안정감을 준 거실, 뜨끈뜨끈함이 최고, 황토 찜질방입니다. 집 짓고 이사 온 후 세상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건축주. 그녀에게 집은 어떤 의미일까요? 남이 볼 때는 보잘것 없는 것 같아도 조그만 채송화 하나라도 사실은 귀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가 다 저희한테는 힐링이 되는 집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이 집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예. 앞으로 더욱더 행복하고 힐링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직장 생활에 지친 건축주에게 위로를 건넨 오늘의 마이맨션. 여러분의 집은 편안하신가요? 원주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원주 정말 살기 좋은 도시인 것 같습니다. 원주로 많이 놀러와 주세요. 강원도민의 365일 강원 365가 함께합니다.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여기가 좀 날씨가 좀 쌀쌀한 것 같아서요. 받침 좀 들어주실래요? 좀 이렇게 좀 진행하세요. 뜨거운 거 잘 드시는군요. 예. 쌀쌀해서 우리 명수 씨가 커피를 마시는 신용을 한 것 같은데,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가시죠. 따뜻한 차 마시러 지금 떠납니다. 풀잎새 바다가 엮었어요. 예쁜 꽃송이도 넣고요. 이거요? 이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건강 비법의 재료들이거든요. 이 꽃과 약초가 어떻게 몸에 좋은 약이 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아름다운 꽃이 건강한 먹을거리가 되는 곳. 원주의 한 꽃차 교육원을 찾았는데요. 오늘은 구절초차 만드는 날. 꽃송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피면서 선별 작업을 합니다. 저 잠시만요. 지금 열심히 수업 중이신데 아니 여기서 꽃차 소믈리에 과정이 열리고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온 거거든요. 와인 소믈리에는 들어봤어도 꽃차 소믈리에는 좀 생소한데 지금 무슨 수업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예, 꽃차 소믈리에는 꽃차를 직접 만들어서 그다음에 사람들이 마실 수 있게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또 그걸 문화적으로 펼쳐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꽃차 소믈리에를 꿈꾸는 수강생들. 이번에는 모양 잡기를 해보는데요. 익힌 꽃을 조심스레 옮겨 모양을 잡아줍니다. 지금 수업 열심히 듣고 계시잖아요. 네네. 사실 차라는 게 커피도 있고 뭐 한방차도 있고 다양한데 그중에서 굳이나 꽃차 소믈리에를 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꽃은 되게 아름답잖아요. 그 향기에 취해서 하게 됐는데 막상 제 따라 하니까 심리적인 안정도 되고 또 미용이랑 건강에도 좋으니까 완전 최고죠. 기대만큼 꽃차를 만들면서 힐링도 정말 많이 되고 내가 진짜 그냥 주변에서 쉽게 보는 꽃들도 이렇게 차로 마실 수 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돼서 굉장히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맨드라미 오늘
저기 리포터님이 오늘 배워보실 꽃인데요. 맨드라미 꽃이요. 예. 꽃차 만들기에 도전하는 윤지현 리포터. 차를 만들려면 꽃부터 따야겠죠. 맨드라미는 씨가 있는 부분을 피해 윗부분만 잘라서 채취하고 늦가을까지 정원을 지키고 있는 메리골드도 바구니에 담아봅니다. 정말이지. 꽃은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져요. 이제 다 땄으니까 꽃차 만들러 가봐야죠. 룰루랄라 룰루랄라. 채취한 맨드라미는 깨끗하게 손질해주는데요. 벌레, 씨 같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잘게 찢어서 준비합니다. 이제 꽃을 채취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손질을 한 다음에 꽃을 익히는 과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익히고 난 다음에 수분 빼는 작업을 해서 덕금을 해서 그다음에 완전히 수분이 100% 빠지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차로 마실 수가 있지요. 채취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염된 지역이 아닌 곳에서 뭐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변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농약을 많이 치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은 피하셔야 되겠죠. 특히 제초제를 많이 치는 농가협회라든지 이런 곳은 꼭 피해서 아주 청정한 지역에서만 나는 꽃들을 채취하시면 좋은 꽃차를 마실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손질한 꽃은 익히고 덮고 수분을 100% 빼는 잠재우기 작업을 거치는데요. 익히고 덮는 과정을 통해 식물의 독성과 풀 비린내를 없애주고 차의 풍미와 향을 살려줍니다. 7빛깔 꽃차 무지개가 떴습니다. 와, 색이 정말 고운데요. 눈으로 한 번, 향으로 한 번, 맛으로 또 한 번, 3가지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를 마셔볼 건데요. 오늘 우리 리포터님이랑 작업한 맨드라미부터 우선 한번 해볼게요. 꽃을 넣고 끓는 물을 부은 다음 약 1분 정도 기다리면 완성! 와, 진짜 여러분 색 보이세요? 이 차색이요. 자연에서 나온 색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정말 총천연색을 자랑하네요. 이게 맨드라미 차라고 하는데 무슨 맛일까요? 이게 제가 맛은 잘 모르지만 약간의 달콤함이 느껴지면서 꽃차다 보니까 이 이파리에서 나는 것 같은 향도 느껴져요. 비타민과 미네랄, 필수 아미노산 등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꽃. 따뜻한 차로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엔 또 다른 차를 마시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와, 여기 제가 한의원인 줄 알았어요. 아니, 향기가 너무 익숙해가지고. 아니, 여기서는 어떤 차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요, 우리 강원도 지역에서 나는 약초로 만든 한방차를 위주로 하는 카페예요. 한방차를 맛볼 수 있는 곳답게 정말 다양한 재료들이 진열되어 있는데요. 보기만 해도 왠지 건강해지는 느낌이 드는 건 기분 탓만은 아니겠죠? 어디 보자. 메뉴가 녹용차, 홍삼, 대추차, 한방차도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요. 이 한방차들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과정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듣기만 해도 따뜻해지는 차들 함께 만드는 과정 보실까요? 오늘 만나볼 한방차의 재료들인데요. 대추, 감초, 당귀, 홍삼 등등 몸에 좋은 재료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와, 이렇게 많은 재료들로 어떤 차를 만들어 주시려고요? 요즘 같은 환절기 날씨에 좋은 쌍화차하고 그다음에 면역을 좀 높여줄 수 있는 홍삼 대추차. 그러니까 홍삼 대추차에는 홍삼까지 들어가고 쌍화차에만 8가지 재료가 들어간대요. 오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쌍화차. 계피를 빼고 80도 전후에서 40시간 정도 우린 후 재료를 추가로 넣고 총 3번에 걸쳐 60시간 정도 우려주는데요. 이렇게 해야 진한 쌍화차가 완성됩니다. 제가 사실요, 이 사장님이 동네에서 약초꾼으로 굉장히 유명하다는 소리를 듣고 왔었거든요. 이 약초들을 어디서 구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여기 원주 근처 평창, 횡성, 그다음에 홍천 이런 쪽에서 나오는 약재들을 수매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지고 와요, 이리로. 우리 몸은 가을이 되면 몸의 기운이 몸의 중심 혹은 아래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대추차나 쌍화차 같은 한방차를 드시면 몸의 피로를 풀어주고 감기를 예방하며 목구멍이나 피부를 윤택하게 해줍니다. 가을에 한방차를 드시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번은 실컷 맛봤으니까 이제 진짜 맛을 봐야겠죠. 요 걸쭉해 보이는 대추차부터 한번 맛을 보려고요.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알겠고 맛이 궁금한데요. 한약처럼 쓰진 않겠죠? 아니, 한 모금 마셨는데 벌써부터 몸에서 열이 확 올라오는 것 같은 게 이렇게 씹히는 견과류랑 대추들도 있으니까 정말 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손발도 따뜻하게 해주고 마음의 안정도 주고 이 꽃차와 한방차 가을 겨울엔 아주 이만한 게 없는데요. 여러분도 같이 드셔보실래요? 찬바람이 부는 쌀쌀한 계절.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건강한 가을 보내세요. 네, 이렇게 추울 때 차 한 잔 딱 먹으면요. 네. 정말 면역력 강화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 자주 즐기시면서 건강까지도 함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오늘 특별한 미션을 받아봤습니다. 주문진으로 삼행시 받아봤는데요. 어떤 삼행시들이 들어와 있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행시는요. 네, 자 카카오톡으로 주셨나요? 자, 요 꽁콩님이고요. 네. 자, 운 한번 띄워주시죠. 주, 자, 주말에 여행 가고 싶어요. 문, 문제는 사회적 거리 가능한 곳이 어디 없을까요? 진, 진짜 좋은 주문진으로 고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셨네요. 요콩콩님의 주문진 삼행시 만나봤고요. 네. 다음 삼행시는요. 운 좀 띄워주시죠. 자,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문을 꼭 잠그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진짜 사랑의 마음에 문을 열 수 있는 청정지역 주문진으로 오세요. 주문진에 살고 계신가 봐요. 자, 정님께서. 예. 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운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주말마다 문 밖으로 마음대로 나가 마음껏 여행할 날이 진짜 오겠죠? 그럼요. 와야죠. 네. 와야 합니다. 강동현님이 주셨습니다. 네. 아주 그냥 깔끔 담백했어요. 맞아요. 네. 자, 다음 삼행시는요. 선셋님입니다. 네. 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 날들. 문득 가을에 생각난다. 진솔한 당신이. 가을에 딱 맞는 거는 그러게요. 겨울에 접어들고 있거든요. 또 이게 예. 선셋 보면서 저렇게 사랑이 될 수도 그래서 있고 옛 추억도 될 수 있고 아이들까지 네. 딱 맞는 이제 삼행시를 주문진으로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역시 많은 분들께서 주문진으로 삼행시 보내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또 있어요. 또 있어요. SM님. 문 좀 주세요. 네, 자, 주세요.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니 주세요. 진짜 유익하고 즐거운 정보 강원 365 소식을 기다리고 있으니 얼른 주세요. 요거 빼먹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러게요. SM님이 달라고 이렇게 3번이나 외치셨잖아요. 주세요. 드릴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당첨되셨을지 따단! 자, 당첨자분께서는요.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아이디와 이 내용이 네. 깔끔하게 맞아떨어진 맞아요. 센스 있는 삼행시였는데 한 번 더 읽어주시겠어요? 자, 주말응처럼 스쳐 지나간 나날들 문득 가을에 생각이 난다. 진솔한 당신이 하셨습니다. 너무 좋네요. 선생님께 가정용 믹서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도 물러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빛나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립니다.